이강민의 잡지사 11호로 10번째 페이지. 언젠가는 이분이 갈로와 벌레를 주인공으로 곤충판 네모바지 스폰지밥을 탄생시킬 날이 오지 않을까요? 곤충 만화 그리는 갈로와 김도윤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한미일 만화, 애니메이션 속 곤충들을 이제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작품들을 거쳐서 대거 만나봤는데 오늘은 깊이 있게 한 작품만 딱 파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저도 너무 좋아하고 세대 불문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명작 만화. 제목을 직접 한번 다시 소개해 주시죠. 어떤 작품이죠? 네. 21세기 최고 애니메이션이라 할 수 있는 갓 만화라고 할 수 있죠. 네, 네모바지 스펀지밥입니다. 네. 네모바지 스폰지밥. 저도 너무 좋아하고 어른들이 봐도 너무 재밌고 이제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도 재밌게 보는 작품인데 바닷속 다양한 해양 생물들이 캐릭터의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저 작품의 그 원작자가 실제로 해양 생물 학자 출신입니까? 네, 그 작가인 스티븐 헬렌버그가 그 원래 대학에서 해양 생물학을 전공하고 그 해양 연구소에 일하다가 그 책을 그렸대요. 네. 그래서 뭐 제목이 인터티디알 존이라는 해양 생물 교재를 만들었는데 이게 출판사 점정하면서 인정을 못 받다가 지금 스펀지밥을 만든 회사 니켈로디언에 눈을 띄면서 이제 세상에 나오고 이제 스펀지밥의 토대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훌륭한 만화가 탄생하게 됐죠. 네. 그래서 보면은 스펀지밥이 보면은 그냥 우리가 보면 그냥 하는 되게 그냥 재밌는 만화 같긴 하지만은 따지고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이 나오고. 그렇지. 네, 굉장히 보면 의미가 있고. 네, 알고 보면 그 정교한 그 맞아요. 캐릭터가 다 디자인이 된 그 뛰어난 해양 생물 만화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심지어 다람쥐까지 활동하는 비키니 그렇죠. 시티이기 때문에 네. 오늘 한 친구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곤충 연구한 갈로아 작가도 진짜 대한민국의 스폰지밥 어떤 뭐 갈로아 벌레를 주인공으로 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곤충을 귀엽게 그렇죠. 그래서 약간 대한민국의 산천을 배경으로 헬렌버그가 항상 그 스펀지밥 그릴 때마다 모든 장면마다 다 귀여웠는가 되게 따졌대요. 중요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귀여워야 한다. 귀여워야 한다. 그래서 곤충 그릴 때마다 사람들이 귀여운가 를 많이 따졌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인공 스폰지밥 얘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모르는 분은 왜 바닷속에 그 설거지할 때 쓰는 수세미가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스폰지밥도 엄연한 해양 생물이죠? 그렇죠. 지금 쓰는 스펀지는 그 합성 소재긴 하지만 옛날에 없을 땐 진짜 그 해양 생물인 스펀지를 썼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스펀지는 이제 가장 원시적인 동물인 해면인데요. 해면. 네, 저렇게 생겼어요. 저렇게 생긴 거고요. 진짜 신기하게 생겼네요. 네, 가장 원시적인 동물이 해면인가 아니면 빛해파리인가의 논란이 일단 있습니다. 빛해파리와 해면 중 더 원시적인 친구는 누구냐? 무엇인가는 끊임없이 논란이 있습니다. 일단은 겉보기에는 이 스펀지 해면이 원시적인 것 같은데 빛해파리라고 그 해파리는 아닌데요. 우리가 그 맨날 그 스펀지밥 맨날 잠자리에 잠자리처럼 잡는 해파리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 해파리는 이제 자포동물이라고 그 산호와 똑같은 그 자포동물들이고요. 빛해파리는 유줄동물이라는 별도의 생물인데요. 겉보기에는 해면이 제일 원시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생긴 게 이게 동물 같아 보이지가 않고 그냥 스펀지잖아요. 그냥 식물처럼 그냥 가만히 있고요. 그 수영할 수 없어서 그냥 여과 협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몸의 일부가 그냥 혹처럼 뚝 튀어나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몸의 일부가 튀어나온 방식으로 번식을 하거든요. 저 화면 속 저기서 일부가 뚝 떨어져서 따로 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원시적인 생물처럼 보여요. 저게 그냥 플라나리아 수준이네. 플라나리아보다 훨씬. 플라나리아는 그래도 몸의 구성이라도 보면 눈도 있고 쟤는 움직이지도 못하고요. 기관 같은 것도 없고. 네, 그냥 곰팡이처럼 자라나죠. 곰팡이는 제일 가깝고요. 심지어 그나마 우리가 곰팡이보다 가까운 거긴 하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생물 중에 거의 곰팡이스러운 게 동물이라고 하는 거죠. 저게. 근데 DNA 분석을 발달하면서 이제 DNA로 생물의 진화 과정을 추적해 보니까는 방금 말씀드린 그 빛해파리 유줄동물이라는 애들을 이렇게 해파리처럼 생긴 애 있거든요. 심지어 빛도 나요. 쟤네 파삭 빛나요. 쟤네 빛해파리가 저 빛이 맞나요? 네, 쟤네 항구에 나갔을 때 그 파도 안 치고 잔잔할 때 가면 바다에 보이거든요. 물로 뜨면은 저 시옷 받침 빛이 맞아요? 네. 그래요? 빛처럼 생겨서? 빛. 머리 빗을 때 빛는 빛. 그 빛. 빛해파리라고요. 빛도 나요. 심지어. 그러니까. 근데 쟤네가 더 원시적인 것 같다고 보여. DNA 분석을 하니까. 심지어 그 해면은
동물처럼 갖다 보지 않지만은 동물이 갖춰야 될 구성 요소들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동물 같은 게 있었는데 잃어버린 게 아닐까? 근데 쟤네는 그 비테파리는 네. 기본적으로 동물이 갖추고 있어야 될 것 같은 발생 과정과 관련된 유전자 네. 이런 게 아예 없어요. 네, 그래서 얘네가 어쩌면 그냥 최초의 동물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아예 비테파리가 확실히 결론은 안 났나요? 아직 결론도 안 나요. 왜냐하면은 너무 이게 한 6억 년 전, 5억 년 전, 6억 년, 7억 년 이때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예. 그 수많은 돌연변이에 의해서 손실된 게 많아가지고 DNA 과정으로 추적을 해도 네.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네. 근데 하여튼 해면 이렇게 가장 그 원시적인 것 중 하나예요. 스펀지밥은. 네. 그래서 단순하죠. 근데 해면은 뭐 눈, 코, 입도 없고 뭐 항문 그쵸. 이런 것도 없고 뭐 그쵸. 어떤 식으로 뭐 영양분 같은 것도 그럼 섭취를 안 하나요? 영양분을 그 마치 균처럼 네, 균처럼. 네, 그냥 요가 섭식을 하면서 하는데요. 예. 그래서 우리 스폰지밥이 되게 단순하죠. 하면서 네 단순하죠. 근데 심지어 얘네가 어느 종인지도 네. 스폰지밥 뮤지컬에서 밝혀졌거든요. 스폰지밥 뮤지컬에서. 뮤지컬에서요. 예. 네. 아플로시나 피피스툴라리스라는 종이래요. 밝혀졌대요. 보면 저 종인데요. 샛노랗다. 정말 생노랗죠? 네. 그래가지고 심지어 제가 카리브해에 서식하는 저 종이래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되게 흔한 노란 종이라고 하니까는 딱 그 맨 처음 시작할 때 준비됐나? 네, 선장님 하면서 따다다다다 하면서 들어가잖아요. 그때 딱 그 카리브해 그 해적 같은 분이 나오잖아요. 맞네.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을 내서 노린 게 아닌가 싶긴 한데 뭐 비키니 섬은 하여튼 저 태평양 저 일본 쪽에 있는 섬이거든요. 좀 안 맞네. 안 맞긴 합니다. 근데 뭐 하여튼 예. 해적 아저씨를 생각해 보면은 역시 네. 그쪽이 맞지 않나 생각 들긴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스폰지는 저렇게 생겼고 스폰지밥의 이름을 딴 균도 있긴 있습니다. 네. 균은 동물은 아니긴 하지만은 그 스폰지밥이 영어 이름이 우린 스폰지밥을 보긴 했지만은 또 EBS는 스폰지송이라 하잖아요. 스폰지송. 근데 영어 이름은 스폰지밥 스퀘어 팬츠잖아요. 네, 그렇죠. 네모 바지 스폰지밥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이름을 그대로 따서 학명을 균 중에 스폰지포르마 스퀘어 팬티사이. 네, 그 학명, 네네. 학명에서 라틴어 이름을 사람을 딸 때 그 끝에 i를 붙여요. 네. 그래서 스폰지포르마 스퀘어 팬티사이라고 이렇게 펑가이처럼. 네 그렇게 붙여놨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스폰지밥은 해면이다. 네. 그렇습니다. 네모바지의 이름을 딴 친구도 있었다. 깨알 잡지식 하나 알려드리면 일본에서는 결혼 선물로 해면을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처음 모르셨나요? 들어봅니다. 해면 속에 기생하는 작은 새우까지 함께 선물을 해주는데 이게 좋든 싫든 죽을 때까지 해면 안에서 살아야 되는 새우의 삶이 어떤 백년해로를 상징한다. 뭐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뭐지 우리나라도 있는데요. 그 풀잠자리 중에 해면 안에 사는 곤충도 있습니다. 그래요? 심지어 민물 해면이 있어요. 민물 해면이 있어요? 네, 민물 해면인데 풀잠자리 중에서 그 민물 해면에 사는 풀잠자리가 있습니다. 귀합니다. 저도 꼭 보고 싶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녹두리를 하시네. 꼭 보시길 기원하고요. 스폰지밥의 친구들도 차례차례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징징이와 핑핑이 얘기를 해주신다고. 네. 그 친구 중 하나죠. 왜냐면 징징이가 이제 그 스폰지밥의 친구 중에서 이제 둘이 가장 징징이랑 핑핑이랑 되게 가까운데요. 왜냐면 연체 동물입니다. 둘이. 네. 둘 다 연체. 일단 징징이는 문어인가요? 이게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생긴 건 문어죠. 네. 동그라니까요. 오징어였다라면 이렇게 네모. 그렇죠. 약간 세모 모자 써야 되는데. 영어 이름이 스킷워드예요. 스킷워드. 오징어인데. 오징어잖아요. 그래서 얘를 만화 보면 가끔 얘가 이게 번역해서 나온 문제겠죠. 그래서 그 징징이가 가끔 난 깔끔한 오징어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맞아. 그래서 스스로 오징어라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 아마 영어 그냥 아마 스키드 때문에 나왔던 얘기 같긴 한데 이름도 일단 징이 들어가고 징이에서 한데 일단 문어라고 설정은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문어고요. EBS 판으로 보신 분들은 이제 깐깐징어라고도 하죠. 네. 그리고 일단은 오징어는 문어든 두 종류. 두 종류다. 네, 연체 동물 중에서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네. 네. 여섯 개면 맞아요. 말이 안 되네. 6개요. 심지어 다리가? 보면은 다리가 아래로 4개가 있고요. 네. 팔 2개 있어도 심지어 6개예요. 문어도 딱- 오징어도 안. 네, 딱히 신경 안 썼어요. 네, 그러네. 딱히 신경 그러네, 안 썼어요. 그러네. 네. 예. 근데 하여튼 두 종류라 하면 돼요. 일단은 그 오징어든 문어든 그 뭐 암모나이트든 그다음에 지금 물종 암모나이트든 벨럼나이트든 그리고 지금 적도에 있는 저 앵무족에든 그 두 종류 네. 그 이렇게 다리 많은 애들 있죠. 그다음에 네. 머리가 있고 머리에 이렇게 다리가 있는 두 종류라고 보는데요. 네. 이 두 종류는 그 저 똑똑하죠. 그래서 문어가 되게 영리하다고. 똑똑하죠. 예. 그래서 보면 막 가끔 막 월드컵 공도 맞추고 점쟁이 문어. 점쟁이 문어도 있고 파울인가? 막 그림도 그래요. 막 그림 그린 거 막 경매도 나오고 이래요. 정말요? 네, 그 물에서 할 수 있는 페인트로 그림도 그리고 한 식으로 하는데 예. 실제로 그래가지고 우리 징징이가 그 감성적이죠. 보면 맨날 클라리넷 불고. 클라리넷 불고 예. 예민하고. 그림 그리고 예. 그러니까 맨날 저 스펀지밥이랑 저 뚱이가 사고 칠 때마다 막 예. 괴로워하는 그 괴로워하죠. 보이시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걸 되게 방영을 했죠. 네. 그러네. 약간 브레인 캐릭터고. 그렇죠. 그리고 약간 네. 돌 이런 데 살잖아요. 네. 네. 약간 또 어두운 데 이렇게 맨날 맞아요, 운둔에 맞아요. 있다가 이렇게 나오는 게 문어기 때문에 약간 그 캐릭터들 MBTI 막 맞추는 아. 그런 거 보면 제 MBTI랑 똑같게 나오고 실제로 저도 보면서 딱히 부정을 못 하겠어요. 아, 약간 네, 제 성격과 좀 그렇죠. 비슷한. 다시 보면 부정을 못하는 게 사람들 네. 약간 그 고길동 보면서 예. 그 둘리 맨날 집에 와서 깽판 치는 거 보면서 저도 둘리 집에 사실- 그냥 조용히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그쵸, 약간 네. 기빨리고 이랬거든요. 스폰지밥 같은 애들 만나면. 그렇죠. 그래서 예. 사실 다시 보면 약간 공감되는 게 사람 약간 그 징징이다 얘기를 하죠. 심지어 문어들이 그 근데 재밌게 클라리넷도 재밌는 게 문어들이 그 소리로 소통은 별로 안 해요. 네. 왜냐하면 소리로 소통하면 위험한 게 그 문어들의 약간 대표적인 표기자가 네. 저 고래, 고래? 그다음에 저 그 상어? 물범, 물범.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근데 걔네들 귀가 좋기 때문에 네. 소리 소통을 별로 안 하고요. 아. 주로 하는 소통이 이제 시각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문어들의 소통은 뭐냐면요, 자세. 자세로 소통하는 자세로. 그래 다리도 많으니까 네, 달도 뭐 여러 가지 많으니까 할 수 있겠다. 다양한 자세를 하고요. 심지어 예. 색깔도 잘 바뀌죠. 그러니까 예. 색깔과 자세로 소통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림을 그리는 능력이 예. 징징이가 뛰어난 징징이 거죠. 그림 잘 그리지. 네, 그래서 이제 문어들은 그런 식으로 소통을 합니다. 아. 조용하게. 나름 그런 특성이 반영이 됐네요. 네, 역시 네, 해양생물학자 출신이라. 예. 그리고 핑핑이. 네, 핑핑이. 핑핑이는 스폰지밥의 반려동물처럼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근데 생긴 거 보면 딱 봐도 달팽이에요. 네. 그렇죠. 네. 네. 달팽이처럼 생겼어요. 달팽이잖아요. 달팽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네. 달팽이가 그러니까 연체 동물에 일단 복종류에 속하는데요. 그러니까 연체 동물에 아까 그 예. 징징 두 종류였죠. 예. 머리에 그러니까 두 종류, 머리에 다리가 있는 애들. 네. 복종류 이게 이제 배가 이제 다리 있는 애들인데 예. 달팽이는 그 수많은 복종류들 중에서 육상에 있는 애들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 아. 바다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바다니까는 네. 그 달팽이일 육상이 수는 아니겠- 없다. 달팽이일 수는 없겠죠. 달팽이일 수 없다. 그래서 아마 근데 EBS에서는 이름이 달팽인데. 그니까요. 그냥 그 아. 친숙하게 붙인 거겠죠. 교육방송답지 않은 그렇죠. 장면이 아닌가 싶네요. 그냥 예. 고둥, 소라. 이렇게 고둥 말할 것 소라라고? 같습니다. 네, 고둥이나 소리일 것 같습니다. 네. 충격이다. 그래서 근데 네. 근데 그 달팽이 하면 항상 되게 할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이때 아니면 달팽이 얘기할 게 없어가지고 예. 달팽이 짝짓기 할 때 재밌는 게 네. 러브다트란 걸 쏴요. 러브 다트요? 우리 다트 쏘다 할 때 다 다트. 쏘듯이 예. 벽 쏴요. 벽 쏘는 게 있어요. 날카로운 석회질에 다트를 쏴요. 지들끼리. 짝짓기 할 때? 짝짓기 할 때. 왜요? 왜 쏘는지 몰라서요. 사람들이 그걸 어. 100년 몇백 년 넘게 관찰하는데 이걸 왜 쏘지? 예. 근데 다트 모양이 그냥 종마다 다르고 이래가지고 그냥 그 달팽이 잡으면 네. 몸 썩잖아요. 네. 그러면 남는 게 그 껍데기랑 딱딱한 러브다트여가지고 달팽이 종 기지할 때 맨날 이 껍데기랑 러브다트 모양 다른 거 이것만 맨날 보면서 이게 근데 심지어 그 달팽이 껍질은 네. 옛날엔 그림 잘 그리면 모르겠는데 네. 이게 조금 더 휘었다, 조금 더 둥그렇 되게 말로 표현하기 어렵잖아요. 그 소용돌이 모양이? 소용돌이 모양을 어떻게 말로 잘 표현해요? 네. 그러니까는 러브다트도 되게 의지를 해야 됐어요. 네. 러브다트가 좀 더 길어. 러브다트가 좀 더 짧아. 그걸로 좀 더 종을 구분했다고?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예. 되겠죠. 러브다트 되게 많이 관찰했어요. 근데 네. 이거 어디다 쓰는 건지 몰랐거든요. 저렇게 생겼구나. 러브다트. 눈에 보이는구나 잘. 네, 눈에 보여요. 예. 짝짓기 이게 재밌는 게 네. 처음 짝짓기 할 때는 없어요. 처음 네. 짝짓기를 넣고 두 번째 짝짓기 할 때 네. 서로 표 쏴요. 근데 심지어 이게 큐피트의 화살처럼? 네, 그게 관통되기도 하고 막 그냥 그렇게 상처를 내요. 네. 어. 그거 왜 하지? 삼죠. 왜 예. 하지? 지금도 그냥 약간 왜 하지? 그 약간 가설인데요. 네네. 이때 러브다트 자체는 석회질인데 네.
이거가 처음에 뭐 이걸로 이 소켓 이게 껍데기니까 네. 달팽이 키우시면 알겠지만 달팽이 껍데기 위해서 막 계란 껍데기 줘서 칼슘 먹으라고 그렇지. 그 선물인가 이런 추측도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아마 그 러브다트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 러브다트를 감싸는 점액질에 네. 이걸 쏘면은 그 거기가 어떤 호르몬 반응을 해서 네. 짝짓기 후에 알 준비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도움을 주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추측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이상한 러브다트를 쏘고요. 근데 첫 번째 짝짓기 할 때는 안 나오고 없어요. 두 번째 두 번째 짝짓기 짝짓기부터 할 때부터 러브다트를 쏘기 시작합니다. 걔네들이 하여튼 그런 게 있고 또 좀 달팽이 신중하게 좀 이세를 계획하라는 그쵸. 의미인가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 그런 재미있는 발도 있고 달팽이 보면 또 재밌는 게 하나가 네. 달팽이 껍데기 쏘여 있잖아요. 네. 이게 잘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이 시계방을 꼬여 있냐 어? 반시계방을 꼬여 있냐 이거 되게 재밌는 것 중 하나예요. 왜? 아, 다 달라? 예. 네. 그래서 이거 네. 재밌거든요. 그래서 달팽이 구분 딱 어떤 종인지 알아보려 할 때마다 네. 딱 키가 두 개요. 반시계방을 꼬여 있냐 시계방을 꼬여 있냐. 예. 이게 종이만 다른데 무슨 차이예요? 예. 보통 시계방으로 돼 있거든요. 예. 근데 반시계방으로 돼 있는 것도 있어요. 네. 종마다 섞여 있는 것도 있어요. 이게 네. 특정 몇 안 되는 유전자 걸 결정하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그게 이게 몇 안 되는 유전자를 결정해요. 네. 근데 한 종 내에서 섞여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모양이 바뀌어 버리면 짝짓기 자세가 힘들어져요. 아, 그 모양에 따라서 자세가 결정돼요? 네네. 예. 그래가지고 예. 보통 그게 섞여 있으면은 두 종으로 나뉜다. 뭐 이런 재밌는 연구도 있어요. 네. 그래서 하여튼 달팽이 볼 때 이게 시계방향과 잠시방향을 보면은 보통 웬만하면 한쪽으로 쏠려 있어요. 다 한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아, 우리 그러니까 달팽이는 보면은 달팽이 시계 방향인가? 요렇게 반시계? 반시계로 꼬 있잖아요. 저 어떻게 봐야 돼? 어떻게 봐야 돼? 시계인지 반시계인지 그러네요. 모르겠네. 네네. 네, 어쨌든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네. 같은 방향인 애들끼리 모인다는 네, 거죠? 같은 방 웬만하면 한쪽으로 몰려 있습니다. 예. 네. 그런 것들 신경 써서 보면 되게 비대칭적인 거 생물에서 개 이런 거 있잖아요. 개 보면 한쪽 집게가 커져 있잖아요. 그래요? 한쪽 집게가 커가지고 네. 그 집게 큰 애들이 농개 이런 애들 보면 한쪽 집게가 커요. 물론 싸운단 말이에요. 이제 집게가 나올 거긴 하지만 이걸 쓰는데 이게 어떤 애들은 그 오른쪽이 크고 어떤 애들은 왼쪽이 커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왼쪽만 뚫려 있으면은 싸움이 안 돼요. 왼쪽만 있는 애들 중에서 오른쪽이 큰 애들이 나오면은 이게 싸움이 잘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비율 조절이 되는 애들도 있고 이런 애들은 짝짓기 자세 쪽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한쪽으로 쏠린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생물의 비대칭을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그렇구나. 몰랐네. 그다음에 핑핑이까지 만나봤고 이번엔 스폰지밥의 진짜 영혼의 단짝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우리 갈로아 작가 옆에도 지금 출연하고 계신 뚱이 원작에서는 패트릭이라고 나오는 뚱이 얘기를 해볼까요? 불가사리죠 얘는. 그렇죠. 사랑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저는 뚱이의 그 약간 멍청한 음수를 좋아합니다. 새벽 3시다. 근데 이제 그 진정한 친구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뚱이는 극피동물에 속하는 별가사리인데 불가사리. 불가사리 아니죠? 네. 별가사리는 포켓몬. 그렇죠. 별가사리 포켓몬이고 불가사리죠. 그 극피동물 불가사리인데 우리가 척추동물 있지 않습니까? 척추동물문에 속하는 우리랑 함께 그 가장 가까워요. 불가사리들이. 네? 우리랑 가깝다고? 네, 우리랑 가깝습니다. 네. 왜냐하면 발생 과정에서 배아가 이렇게 원구라는 구멍이 뚫린 게 있거든요. 그게 다른 애들은 그게 저 입구멍이 되거든요. 근데 이 불가사리를 포함한 극피동물이랑 우리 척추를 가고 척삭동물 이런 애들은 이제 그게 항문이 됩니다. 아, 그 불가사리 뒤집었을 때 그 센터에 있는 구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네. 아, 그게 우리의 항문에 해당하는? 네네네. 아, 그러니까 배아 발생 과정 단계에서. 그러니까 전체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멀진 않습니다. 먼 생물이 아니라는 거네요, 우리랑. 되게 다른데. 굉장히 가까운, 그나마 가까운 애들이고요. 네. 다른 애들은 입이 되는 선구고요. 얘네들은 우리한테 가까운 애들이고요. 그 외 같은 후구 동물로는 뭐 멍게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네. 멍게 그다음에 뭐 불가사리. 그래 옛날에 황선도 박사님이 우리 멍게랑 그렇게 안 멀다고 아까 말씀 기억은 난다.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좀 단순한 길을 간 친구이기 때문에 실제로 뇌가 없습니다. 얘가. 네네. 이제 만화에서도 좀 약간 좀 단순하죠. 그런 느낌이죠. 이러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뚱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불가사리의 그 별이라고 치면 그 5 방향이 이제 팔 2개, 다리 2개,
머리 하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 그렇죠. 실제로 불가사리는 그게 각각이 다 그게 뭔가요? 되게 재밌는 게요. 예, 예. 최근에 그 농구했죠. 그 불가사리인 거면 어떻게 바지를 입는가. 뚱이는 지금 바지를 입고 있는데 그렇죠. 예. 이건 다리가 이거 머리도 아니고 그래서 되게 재밌는 그림이 있었는데 네. 그 논문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바지를 입고 지금 있다고 논문에 하는데 나온 그림이라고. 논문 설명하세요. 그 예. 여기는 바지가 예. 아닌가? 그럼 여기도 바지를 입어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가 팔이라고 생각하는데도 네, 예. 위에도 입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실제로는 불가사리가 걷는 걸 보면은 여기에 조그만 촉수들이 많아요. 아, 그 하나하나에 하나하나에. 다섯 방향 하나하나에. 네, 하나하나에. 그러면 예. 조금 촉수마다 다 바지 입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럼 되게 징그럽겠죠. 아, 그 촉수가 사실 다리에 해당하는 네, 거예요? 촉수가 움직이면서 돌아다니거든요. 바지 입다 하루 다 가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근데 불가사리의 이제 발생 과정을 보면 예, 예, 예. 과연 어디가 다리고, 그렇죠? 예. 어디가 머리 같은 배인지를 알 거 아니에요. 예. 우리랑 똑같은 친구라고 하는데. 예. 그래서 뭐 어디가 머리 유전자고 어디가 가슴 유전자고 어디 다리가 유전자인지 보면 될 거 아니에요. 네. 봤는데 최근 나온 연구인데요. 네. 불가사리는 그 몸 전체가 네. 머리라고 밝혀졌거든요. 몸 전체 그 가운데 부분이? 예, 몸 전체가. 아, 몸 머리예요. 전체가? 예. 그래서 이게 그냥 네. 별 모양 머리예요. 그냥 커다란 머리만 머리. 다니는 애예요? 네네, 커다란 머리가 이렇게 다니면서 그냥 왕머리다. 그래서 그 불가사리를 여러 만화에서 캐릭터화 시켰는데 옛날에 그 마린 블루스라는 우리나라 만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약간 그 가끔 썩소가 나오는 그 캐릭터 있었는데 뭔지 알 것 같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 이제 그 불가사리 그 모양의 머리가 있었는데 딱 그 모습이 생각됩니다. 그런 식으로 그 불가사리는 커다란 머리다. 그럼 얘는 이동할 때 그냥 물결에 떠다니는 건가요? 아니요, 머리가 움직이는 거죠. 네. 그 머리가 다리 움직이죠. 아니야? 네, 모르겠다. 머리가 움직이는 거죠. 인간의 관념에서 네, 그쵸. 생각하니까 그래서- 머리만 다니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런 예. 대칭 구조가 방사 대칭 원래는 좌우 대칭인데 얘 어떻게 이런 방사 대칭 구조가 되지 않는 게 그러게. 머리가 이렇게 커진 거죠. 네네네. 어, 그래서 그렇다. 왕 머리다. 얘는 뇌 있나요? 불가사리는? 뇌가 없습니다. 네. 뇌 없어요. 네, 뇌도 없고 되게 단순해가지고요. 심장도 없다고? 네. 그래서 아주 하는 거죠. 네네네. 아주 맞습니다. 단순한 예, 우리의 예. 친구죠. 네. 뚱이는 되게 똑똑한 불가사리네요. 그렇죠. 네, 예. 그나마 똑똑한 가장 거죠. 네, 네. 가장 똑똑한 불가사리네요. 새벽 3시다. 하면서, 네. 정말 신비로운 생물 불가사리였고요. 그리고 이제 EBS 판으로는 개걸 사장, 미국 판으로는 유진 해롤드 크랩으로 알려진 집게 사장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집게 사장이 그 절지동물 갑각류가 나오죠. 그 곤충이랑 가장 가깝다 할 수 있죠. 갑각류. 네, 집게 갑각류. 사장은 개인가요, 가재인가요? 그 집게라고 그러니까 개죠. 개인데 개. 개 저는 킹크랩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킹크랩. 왜냐하면 네네네. 집게거든요. 예. 집게가 그 우리가 아는 소라게 뭐 이런 그쪽이 소라게. 집게 쪽이거든요. 소라게는 상표명이에요. 그 소라게들이 옛날에 문방구에서 많이 팔았죠. 많이 팔았죠. 예. 그 아까 말한 그 고둥, 달팽이 뭐 이런 애들 그 안에 이렇게 살잖아요. 옛날 그 중생대 소라게들 모습 보면은 네. 저 암모나이트 안에 살았어요. 암모나이트 살다가 뭐 예. 많은 다양한 곳 살죠. 그러다가 이제 몇몇 소라게들은 집게들은 네. 이제 그 소라를 벗고 이제 네. 나와 있는데 그중 네. 하나가 이제 우리가 보는 킹크랩. 네. 대게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지만 네네. 다리수가 다르고 이러잖아요. 예. 그러면 킹크랩 종류가 아닌가 싶긴 해요. 눈도 이렇게 툭 튀어나오고. 그리고 그래서 킹크랩이 원래는 비대칭이었어요. 원래 소라 집게들이 비대칭이거든요. 몸이 예. 비대칭이 왜냐하면 그 소라 그 베베 꼬이는 곳 안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네네. 몸이 꺾여 있는데 네. 킹크랩 같은 애들은 이렇게 그 빠져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름 몸이 대칭같이 나왔지만 킹크랩 보면 은근 여기가 그 비대칭이거든요. 베베 꼬인 데서 베베- 나오느라. 네. 얼추 대칭같이 만들었지만 살짝 다 달라요. 그래서 아마 예. 킹크랩 같은 애들이 아닐까 싶긴 한데요. 일단은 개죠. 그래서 네. 집게리아 사장이죠. 그렇죠. 버거 천국 코라 나오기도 하고 EBS에서는 돈 많이 벌고. 그렇죠. 돈 많이 버는데 돈이 좋아. 돈이 좋아. 돈이 최고야. 이러죠. 네. 근데 이제 돈이 최고다. 근데 이제 앉으려고 한다 갈로와졌다가 나보다 자기가 더 똑같다고. 예. 예. 정말 열심히 봤어요. 어렸을 때. 예, 맞아요. 예. 그리고 네. 그 얘네가 정말 사장이라는 캐릭터가 어울리는 게 음. 육지를 곤충이 지배하고 있다면 네. 바다는 갑각류가 지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플랑크톤 같은 애들도 있고 네. 그다음에 그 또 이제 바다에선 또 크릴새우 이런 애들이 네. 거의 가장 많은 생물량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굉장히 또 바다를 눈에 배회하기보다는 또 한 영역권에 머물면서 그
지내다가 이제 또 다른 애들이 연꽃 치며 싸우고 있기 때문에 아, 이 집게리아 사장 캐릭터 굉장히 어울리지 않냐. 아 그렇구나. 그리고 또 예. 또 스펀지밥을 되게 부려먹은 거에 되게 주목하고 싶은 게 네. 그 이 집게라 있잖아요. 네. 집게들이 소라 말고 네. 그 스펀지를 집으로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실제로 집게가 소라 대신에 해면을 해면에다가 굉장히 집을 많이 지어요? 네, 오, 왜냐면 예. 해면 아까 이렇게 뻥 뚫려 있잖아요. 네. 집으로 뚫기 아, 굉장히 그 사이에. 좋고요. 오, 예. 그리고 예. 그 소라게는 살다가 보면은 그 소라 가까야 되잖아요. 네. 해면은 직접 점점 커요. 크고 통풍 이게 물 환기도 잘 되고요. 그럼 오래 살 수 있겠네요. 네, 오래 살 수 몸이 있고요. 커도. 심지어 그 해면은 살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얘네가 뭐 박테리아 같은 것도 질병 같은 것도 없어지고 오. 약간 더 좋은 점도 있고 심지어 어느 정도 심해로 내려가면은 네. 그 이건 해양 연구하시면 더 알겠지만은 저 소라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심해로 내려가면 네. 그래서 더 깊은 곳에 사는 소라게들은 집 그 해면만 써요. 아, 해면은 오히려. 심해 있으니까. 오히려 해면만 써요. 그래서 해면을 쓰는 애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아. 내려갈수록 그래서 또 해면 쓰는 애들도 자주 올라온대요. 그럼 실제로 스폰지밥을 쪽쪽 빨아먹고 있네. 네, 그래서 실제로 집게들이 굉장히 스펀지를 잘 좋아해요. 악덕고용주. 네, 그 빨대 꽂았네. 빨대. 아래에는 스펀지만 쓰고 있고 위에는 소라랑 해면이 섞여 있어요. 어, 소라 예, 예. 그래서 소라 쓰는 해면 쓰는 엄청 많습니다. 악덕고용주죠. 네네. 아, 그걸 정말 생각했을까요, 작가가? 그 모르겠어요. 야, 근데 예. 생각하니까 그 되게 적절한 거죠. 네네네. 오, 그러네. 그래서 집게사장 되게 적절하죠. 네. 네. 그리고 저는 또 다른 갑각류 캐릭터 좋아하는 것 중 하나가 네. 그 바닷가재 레리라고 있어요. 아, 약간 조연급이죠, 이 친구는. 조연급이라고 예, 좀 확실히 킹크랩 그러니까 집게사장은 킹크랩처럼 생겼는데 네. 바닷가재 레리는 확실히 랍스터처럼 생겼죠. 이게 근육질이고. 그러네. 예, 랍스터네. 네. 이 캐릭터를 좋아하는 캐릭터 있더라고요. 근육맨이라고 약간 맞춰스럽다고 하고 네. 저는 레리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네. 레리가 처음 등장한 에피소드에 네. 굉장한 명곡이 나옵니다. 그런 짓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라고. 그거 그 속옷 찢어지고. 네, 그거. 여자친구를 곁에 두기 위해서 아, 이거 외우는 사람 처음 성은 자기 바지를 찢어내. 아, 이 노래 하지만. 진짜 좋아. 네, 이 노래가 나옵니다. 이게 원래 네. 그 EBS 판에서 그 더빙 니켈로디언 판 그러니까 재능 TV 판에서는 네. 저 영어 버전이 나오는데 네. EBS 판에서는 성우분께서 직접 부르셔가지고 그 성우분 목소리가 거의 뭐 장범준 씨급 맞아요. 되게 처음에 감미로워요. 그런 짓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러다 갑자기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아, 진짜 똑같다. 난 그 사실을 몰랐어. 재능 있네. 뭐 이런 거 갑자기 해서 오, 재밌다 하면서 재능 재밌게 있네. 봤죠. 네. 맞아. 이거 진짜 명곡입니다. 한번 명곡입니다. 들어보세요. 네. 예. 그렇군요. 레리 얘기까지 네, 해봤고요. 리가 있었고요. 플랑크톤이 또 나오잖아요. 그쵸. 플랑크톤이 약간 그 귀여운 빌런 느낌인데. 그렇죠. 약간 로켓탄 같은 네. 감초로 나오고 심지어 얘도 갑각류입니다. 놀랍게도. 아, 플랑크톤이 네. 갑각류예요? 네. 왜냐면요. 네. 그러니까 얘 설정상 갑각동물 요각강에 속하고요. 얘는 네. 그 바다에서 일단 플랑크톤을 빼놓을 수 없죠. 바다 생태계에서는. 그렇죠. 예, 예. 플랑크톤 식물성 플랑크톤이 막 광합성에서 1차 생산을 해주면은 네. 동물성 플랑크톤 소비하고 그 다음에 2차 해서 이제 바다 생태계가 돌아가는 게 이제 바다 생태계인데 네네네. 그 가장 흔한 그 동물성 플랑크톤 중에 하나가 그 갑각류 중에 요각강인데요. 그 실제로 그 요각강을 따서 디자인했대요. 네, 그래서 그 사진을 보면 이해가 돼요. 그러네. 얘가 느낌 있다. 커다란 눈 하나가 눈에 띄거든요. 왜 눈을 하나로 했을까? 그게 눈에 띄어요. 실제로 커다란 눈이 하나가 있어요. 아, 실제로? 네, 얘네가 원래 예. 그 갑각류 때문에 그 겹눈이 원래 조그맣게 있는데요. 네. 잘 안 보이고요. 네. 그 커다란 눈이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아, 실제로도 그렇게. 네네. 모든 갑각류들은 플랑크톤 유생 생활을 하는데요. 그때 커다란 눈이 엄청 발달되어 있어요. 와. 요각강들은 이게 되게 잘 발달돼 있거든요. 예. 요거가 약간 곤충 혼눈 같은 건데 네. 요거가 되게 잘 발달돼 있어서 그 눈이 엄청 크게 띄고요. 겹눈도 있긴 한데 이제 플랑크톤 생활하는 애들은 여기서 쓰는 그냥 낮과 밤 인식하고 한 거에 되게 하여튼 잘 발달돼 있어가지고 예. 큰 눈이 있고요. 심지어 그 더듬이가 발달돼 있는데요. 네. 더듬이 보면 이렇게 털 같은 게 막 송송 냈거든요. 그 스펀지밥 플랑크톤 보면은 네. 그 더듬이가 또 이렇게 털이 하나하나 있는 그러네. 그 분절화된 더듬이 퍼펙트한 그 세심하게 그렸구나. 네, 절지동물에 그러니까 아주 캐릭터화 잘한 거죠. 네네. 저 더듬이도 곤충 더듬이처럼 약간 센서 역할을 하는 건가요? 하죠. 건충 더듬이 저 갑각류 더듬이에서 네. 육상으로 나오면서 되게 많이 바뀌었는데요. 네. 갑각류 더듬이 특히 요각류의 더듬이를 아주 잘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플랑크톤은 갑각류입니다. 야, 해양 생물학자는 역시 다르다. 그러니까요. 네. 감탄한
되게 잘 디자인했어요. 아, 진짜 곤충판 뭐 하나 만들어줘요. 세모 바지든 뭐든 네, 하나 만들어주세요. 6바지, 네, 그렇죠, 네, 네. 저 눈 하나부터 되게 훌륭하죠, 네. 사진에 빨간 점이 눈인가요? 질문 들어왔는데. 사진에 플랑크톤 빨간? 말씀. 그렇죠, 빨간 점, 그렇죠, 네. 저기 빨간 점이 어디 있어? 그 눈 위에 저 위에 네, 빨간 하얀 점. 부분 사이에. 네, 네. 오. 저 빨간 점이 눈입니다. 네. 야, 플랑크톤. 그렇죠. 네. 난 그냥 약간 외계인처럼 만들려고 눈 하나로 그린 줄 알았는데. 네, 실제로 진짜였네. 눈이 하나 하나씩 발달돼 있습니다. 맞아. 오늘 소개 못한 캐릭터 중에 혹시 뭐 싹 훑어주실 친구들이 있나요? 너무 많은데요. 예. 일단은 너무 많아. 일단 자포동물 해파리가 많이 예. 나오죠. 예. 맨날 곤충 채집하는 거. 맞아요. 그다음에 수많은 척추동물들이 나와요. 수많은 물고기 엑스트라들. 그다음에 저 집게사장 딸 진주. 네, 고래. 황유고래. 예. 그다음에 다람이 파다. 네. 그다음에 저 보거 선생님 있잖아요. 운전면허 운전면허 선생님. 운전면허 그다음에 선생님. 예. 그 스펀지밥 실제 성우이신 저 선장님. 선장님. 선장님도 있고, 뭐 하여튼 이놈애가 조개송이 같은 사람들도 나오죠. 네. 그다음에 보면 뭐 수많은 해삼, 성게, 다양한 물고기 종류들을 그치. 하면서 정말 많은 하여튼 해양 생물들이 많이 나온다. 진짜 을퍼만 주셨네요. 네. 진짜로 수상소감 하듯이 을퍼만 주셨구나. 네. 섭섭해할까봐. 네. 예. 맞습니다. 스폰지밥은 정말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다 추천해요. 못 봤다는 사람이 있으면 다시 한번 좀 정주행 해보고 싶은. 오늘 또 이제 배웠으니까 아는 만큼 더 많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니메이션 네모바지 스폰지밥 속 해양 생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갈로와 김도윤 작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